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장과 문장의 성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의 개념을 살펴봅니다.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형태로,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예시들이 모두 문장인데요. 달이 아름답다. 나는 사과를 좋아해. 사촌 언니는 선생님이야.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네. 이들은 모두 문장입니다. 자, 그럼 문장 성분을 보겠습니다. 문장 성분이란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각의 부분을 말합니다. 아래에 자, 내가 이 공을 힘껏 던질게는 하나의 문장이고요. 이 문장을 이루는 성분은 자, 내가 이 공을 힘껏 던질게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성분인지는 우리 학습을 마무리할 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주성분입니다. 문장의 주성분이란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을 말합니다. 문장의 주성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어입니다. 많이 들어봤지요?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로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서술어입니다.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말로 문장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셋째, 목적어입니다.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넷째, 보어입니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말로 무엇이에 해당합니다. 이제 보충이니까 보어이죠. 자, 여러분들 주어, 서술어, 목적어는 한 번쯤 들어봤을 익숙한 개념이고요. 보어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의 핵심은 되다, 아니다와 함께 쓰이면서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속 성분입니다. 주로 주성분을 꾸며주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속 성분인데요. 자, 문장의 부속 성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관형어입니다. 관형어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성분으로 어떤 또는 무슨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용언, 관형어, 부사어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성분으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형어가 체언을 꾸며주고요. 그 체언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부사어가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체언, 용언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체언, 용언 관련된 개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체언과 용어는 우리말의 품사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말 단어를 품사 분류할 때 그 기준은 이제 세 가지에 따라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형태의 변화 유무에 따라 크게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뉘고, 그다음에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나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니까 아마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체언에는 또 이제 크게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에는 관형사, 부사, 독립어에는 감탄사, 관계어에는 조사, 그리고 이제 조사는 서술격 조사를 좀 따로 빼서 봅니다. 그리고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문장 성분을 이해할 때 필요한 개념은 체언과 용언이죠. 그래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아우르는 개념이고,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부속 성분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니까 문장 안에서 꾸며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새 옷이 무척 예쁘구나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옷은 명사, 즉 체언이고요. 무척은, 예쁘구나는 형용사, 즉 용언입니다. 그리고 옷은 옷인데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 옷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쁜데 그 정도가 아주 강한, 그러니까 무척이 예쁘구나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관형어이고요. 그리고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은 우리가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부속 성분은 두 개로 새는 관형어, 무척은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부속 성분입니다. 문장을 꾸며주는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습니다. 문장의 독립 성분입니다. 독립 성분은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쓰이는 성분입니다. 독립 성분에는 하나, 독립어가 있는데요. 독립어는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으로 부름, 감탄, 응답 등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문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친 말을 빼고 읽으면 뒷부분의 의미가 달라질지 생각해 보죠. 자, 성엽이가 얘기합니다. 우와, 이 영화 재미있겠네. 민주가 얘기합니다. 성엽아, 우리 영화 보러 갈까? 그다음에 성엽이가 다시 얘기하죠. 나도 보고 싶었던 영화야. 자,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이 밑줄 쳐진 부분, 우와, 성엽아, 응을 생략했을 때 뒷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느냐?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빼고 읽어도 뒷문장의 의미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다른 문장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쓰이는 독립성분에는 하나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독립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문장의 문장 성분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자의 문장 성분은 네, 그렇죠. 독립적이죠. 독립어입니다. 그리고 내가는 행위의 주체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공을의 이는 공을 꾸며줍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 그리고 이제 공을의 을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고 던지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 힘껏은 던지다를 꾸며주고 있죠. 동사 용언을 꾸며줍니다. 부사어입니다. 그리고 던질게는 동사. 그리고 이제 용언으로서 서술어이죠. 자, 그럼 이걸 또 다시 묶어보면 내가 공을 던질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문장의 주성분이고요. 자, 그럼 부속성분 찾아봅시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 네, 그렇죠. 이와 힘껏은 부속성분이고요. 자, 그리고 독립적인 부분. 독립어는 바로 독립성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뉩니다.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부속성분은 주로 주성분을 꾸며주는 성분으로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습니다. 독립성분은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쓰이는 성분으로 독립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성분은 크게 나누면 3가지,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7가지가 있다는 것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좀 더 쉽게 머릿속에 넣어 봅시다. 자, 문장 성분에는 크게 3가지 무엇이 있었죠?
네,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성분에는 네 가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었고요. 다음 부속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 그리고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가야 할 핵심적인 단어들이 모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입니다.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각의 부분이고요. 문장 성분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장과 문장의 성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